박규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이 과연 신뢰할 만한 국군 통수권자일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1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말할 때 국군 통수권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국군 통수권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은 국군의 총지휘관으로서 군대 육성과 운영, 즉 전쟁의 준비와 수행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헌법 제2조 2항에 대통령은 육군, 해군, 그리고 민병대가 소집되었을 경우 이들의 총사령관, Commander in Chief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미군은 태평양 사령관을 비롯한 지역 사령관들도 총사령관, SINC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rumsfeld 국방부 장관이 이를 금지시키면서 지금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군사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은 그럴 것으로 신뢰하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그 전에 먼저 전쟁의 지도 또는 수행에 관한 그 대통령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과 관련해서 전쟁 지도 개념이 적극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이것은 1944년에 일본의 육군 중장이 전쟁 지도의 실제라는 책을 발간한 게 있습니다. 그 책에 근거해서 7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전쟁의 지도라는 개념이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육군대학에서 전쟁 지도, 이론과 실제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그 전쟁을 수행한 주요 대통령 또는 수반들의 경험을 기록하면서 전쟁의 긴박기, 전쟁의 수행기, 전쟁 종결기에 거쳐서 국가 수반이 어떻게 전쟁을 지도해야 될 것인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쟁 지도라는 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초월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왕이나 옛날 황제에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공복 중 한 사람인 대통령은 전쟁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한국군에서는 전쟁의 지도라고 번역한 영국 훌러 장군의 그 책 제목, 또 영어로는 Conduct of War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전쟁의 수행이 됩니다. 즉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의 정부는 전쟁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전쟁의 국궁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러한 계획의 구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총사령관이라고 불리고 특히 전쟁에 있어서는 군사력 운용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쟁과 관련해서 국군 통수권자의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필자가 이와 관련해서 수년전에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군 통수권자 첫 번째, 적국 및 전략 환경을 평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에 근거해서 전쟁의 목적과 목표를 정립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국가 차원에서 전쟁 수행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네 번째는 외교적으로 유리한 국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쟁과 관련한 국가의 제반 역량을 통합하고 여섯 번째는 군사작전을 지도하며 일곱 번째는 전쟁을 유리한 조건으로 종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대통령 혼자서 수행할 수 없고 따라서 내각 및 그 참모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도 대통령은 국방부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참모부서도 있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직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통령을 수행한 경험을 평가를 해보면 만족할 만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에서 여간 과업별로 제 주관적으로 한번 평가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적국 및 전략 환경 평가의 경우에 북한의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중 관계의 한계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채 불안한 것 같습니다. 둘째, 현 정부는 전쟁과 관련해서 목적과 목표를 정립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은 없다면서 국민들을 안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 차원에서 전쟁 수행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방부가 수립하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허가하지 않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외교적 노력으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지만 상당히 거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피하 부분을 착각하고 있고, 적과는 우호적으로 지내면서 오히려 동맹 및 우방 국가는 비우호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일본에 관해서는 무역전쟁, 미국에 관해서는 동맹을 불안하게 하는 조치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쟁의 수행과 관련해서 국력을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통합보다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섯째, 군사작전을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군부대를 방문하고 군인들과 소통을 해야 되지만 그러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 전쟁을 유리한 조건으로 종결하는 노력의 경우에는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한국에 유리한 방향인지 아닌지는 제가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 표로 만들어 보면 대체적으로 제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그다지 양호한 성적은 아닙니다. 전쟁은 손자병법에서도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대비는 평소에는 안 해도 상관없고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기가 싫고 그래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대비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패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근현대사에서 한민족이 겪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묘호란, 한일합방, 6.25 전쟁의 대부분은 지도자가 평시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초래된 비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안보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 전쟁에 대한 지도자와 국민들의 책임의식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모든 정치인들이 전쟁 수행에 관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보통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과 모든 그 지도자들은 군사 문제에 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이에 관한 이론서를 읽어서 필요한 사항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으로 앞으로 선출직에 나가고자 한다면 일정한 기초적인 시험을 봐서 기초적인 수준을 통과했을 때 자격을 줘서 피선거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입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한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책무는 헌법 제66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몇 번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입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핵무기는 이것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위협하에 공격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한 후에 한국에게 항복을 요구하라고 할 경우 우리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쉽게 답이 찾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바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헌법 66조 2항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연히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단합해서 대통령에게 헌법 제66조 2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강조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본인 스스로 그만두든가 또는 국민들이 그만두도록 어떤 청원이나 압력을 행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